민주노총이 출범한 지 2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근로자라는 말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습니다. 산업재해, 아니 기업살인이라고 할 만한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노동조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더 민주적이고 더 평등하고 더 생태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님 모시고 민주노총의 삶 그리고 오늘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혹은 노동조합운동 내 우스갯소리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허영구 외 몇 명으로 한다. 예. 그래서 수석 부위원장 오래 하셨죠? 아니 뭐 부위원장을 오래 했고요. 예, 수석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예,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을 5번 하다 보니까 5번이면 예. 몇 년이죠? 15년? 아니 뭐 보궐선거에도 나가기도 하고 했으니까 한 10여 년 정도. 그래도 민주노총 25년이니까 예. 절반은 계신 셈이네요. 그렇죠. 우스갯소리가 아니네요. 예, 뭐, 허영구에 몇 명으로 한다가. 예, 가장 오래 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거는 민주노총의 어쨌든 25년의 삶에 대해서 뭐 가장 잘 말씀해 주실 분, 임을 시청자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 나눴고요. 네. 그럼 뭐 본격적으로 얘기 가보죠. 뭐 네. 세월이 빠른데 25년 전에 민주노총이 출범할 당시에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민주노총이 이제 1995년 11월 11일 창립을 했습니다만 전태일 열사가 11월 13일 기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전후로 주말에 이렇게 큰 대회가 치러졌는데 민주노총 건설은 아무래도 87년 그 6월 항쟁, 그러니까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모아서 민주노총을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총연맹으로서 민주노총과 다른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죠. 새로운 운동의 중심, 구심 뭐 그런 의미를 그래서 제가 딱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그건데,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출범할 당시에 뭐 민주노조 운동 그것의 대표기관으로서 이제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어떤 존재였는지 25년 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서 네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정치적으로 뭐 노동자, 농민, 뭐 빈민 이렇게 하더라도 보수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것을 대표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대표하는 것이었지만 노동자 그 민중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대표체로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조직이 그런 정치적 대표체로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 탄생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부터 그 95년 사이에 어쨌든 그 폭발력 네. 어쨌든 그 이전과는 다른 충격 기억나는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총은 그런 존재였고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실제로 이제 수행했었나 그 당시에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전노협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지역 진노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지역 조직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제 특수한 조직 형태, 노조 조직 형태가 역시 재벌 구조, 재벌 대기업에서의 독특한 노동조합 건설 그리고 사무 전문직으로 대표됐던 뭐 그동안은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6월 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노동자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을 통해서 이제 수천 개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또 수천 건의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각각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민주노총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분야의 노동운동 민주노조 운동, 직장 민주화, 사회 민주화, 노동자들의 계급적 각성 이런 것들을 총화했다 그럴까요? 민주노총 건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총연맹으로서의 민주노총의 의미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집결 의미가 그렇죠. 있었다 이런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 90년대 중반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서구나 이런 데서는 노동운동이 이제 뭐 70년대 이후에 많이 약해지고 특히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 그랬는데 9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사투하고 한국의 민주노총이 대개적으로도 이제 주목받는 운동이었던 것 같고 김영삼 시기 말기에 이제 노동법 개혁 반대 투쟁 총파업 벌이고 김대중 정부 이제 시기 거치면서
어떤 뭐 자리를 잡았다고 할까요? 그 시기에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들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혹은 뭘 잘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9697 로켓 총파업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정례고 반대 투쟁이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 투쟁을 할 때는. 그 무슨 일이 지금 닥치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지만 예. 이거는 어쨌든 막아야 된다. 예, 그렇죠. 이미 그 남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화에 의한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이미 서구의 노동운동이 혜택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투쟁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에서 주목을 했죠, 사실. 그렇죠. 예. 한국의 노동자들 정리하고 반대 투쟁이 이 거대한 이 자본의 신자유 세계화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싸움은 나섰던 거 아닙니까? 예, 싸움은 나섰고 승리를 했고 정례고 통과된 법을 정말 뭐 유례 없이 그걸 폐기를 시켰지만 그 이후에 대한 신자유주의 이후의 어떤 세계에 대한 또 노동운동에 대한 전망을 그때 가지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하강 국면을 맞게 돼요. 그럼 그렇게 볼 수도 있나? 그러니까 87년에 어쨌든 팍 폭발하기 시작한 그 힘들이 95년 민주노총 출범까지 왔고 그 힘으로 정례고 반대 투쟁 이런 걸 했는데 네네. 근데 이 싸움의 의미, 뭐 역사적 의미라고 할까요? 뭐 세계사적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다. 그렇죠. 고용을 지켜내는 것,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 그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연대했지만 그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정책 전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총자본에 맞서는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이 자본에 맞서는 전략을 갖지 못함으로써 그 후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동안 쟁취했던 노동법들이 다 사실은 거의 다 계약되어 왔어요. 계약되어 왔고 지금도 계약의 어떤 그런 이 저지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시기를 그럼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방향을 잘 못 잡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동의하고 당연히. 근데 그런 특별한 좀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을까요? 민주노총이 그렇게 되지 못한. 사실 전략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어떤 그 수립을 통해서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인데 노태우 정권과 이런 기대 정부까지 오기까지의 그 사실 엄청난 공세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삼당 뭐 통합도 있었고 전노협 건설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한국의 노동운동이 어떤 세계화된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우리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정책을 총화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은 총연맹을 건설했고 로켓 총파업이라고 하는 그 전대미문의 그런 투쟁을 거친 그 성과에 사실은 만족했던, 자족했던 그런 상황에서 자본의 총공세, 권력의 총공세 속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왔던 그 운동의 힘들이 공장 내부로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그러니까 다시 경제주의 투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투쟁으로 폭발했는데 결국은 경제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으로 사실 회귀돼 온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싸움은 대단하게 싸웠는데 이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뭐 커다란 세계 자본주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한국의 뭐 정치적 재편, 이제 3당 합당의 의미 뭐 이런 것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민주노총 내에서 아 이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고 뭐 달라지고 있구나. 그럼 우리도 여기에 맞춰야. 요거는 언제 시기에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들이 있었나요? 뭐 결국은 그 뭐 그때 당시에 IMF 신탁 통치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했고 구조정 당했고 그동안 쟁취했던 부분들이 사실 거의 다 빼앗긴 거죠.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고 아웃소싱이 진행되고 이것을 한 2, 3년간 경험을 한 거죠.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고 하는 그 시기, 2 내지 3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성과들이 사실은 다 내용적으로 보면 무위로 돌아간 거죠. 다시 후퇴했거나. 그러면 그 그러면서 3년의 기간 동안은 민주노총이 무엇을 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쭉 밀린 건가요? 그렇죠. 저지투쟁이죠. 정리해고 저지투쟁, 뭐 구조정 저지투쟁, 아웃소싱 반대투쟁, 뭐 비정규직, 뭐 철폐투쟁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된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김대중 정부 때도 많이 흡수돼 들어갔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는 이제 노조 간부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죠. 정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장은 타입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정을 해봤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전략적인 운동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노조 간부들도.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을 하지만 사실은 코퍼레티즘이라 할까요? 노사정 합의주의 모델로 점차 빨려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과거에 이제 서구의 코퍼레티즘은 그래도 이 총연맹이 노동자 계급을 뭐 상당히 많이 대변해서 또 나름의 어쨌든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동자 대중에게 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한국의 김대중 시기, 그러니까 김영삼 시기 거치면서 만들어진 코퍼레티즘은 노동자 계급의 일부에게만 이제 했다는 이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게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의 약화라고 할까요? 뭐 분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9.97 노계 총파업이 있었고 그리고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98년 2월 달에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례을 합의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합의한 집행부가 이제 사퇴를 하고 비례가 늘었었지만 역시 파업을 돌파하지 못했고 그것을 그 법이 현실적으로 수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가병 위원장 체제가 들어와서 1년 동안 투쟁을 하다가 노사정위원회를 이제 탈퇴하고 99년에 탈퇴했죠. 21년 동안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시도했던 얼마 전에 김영한 집행부가 사실은 이제 대연대에서 거부당의 사퇴를 한 시기까지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그 코퍼레티즘의 조건도 안 됐지만 거부한 것처럼 됐는데 실제는 상층에서는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경제주의, 경제조합주의로 다 회귀하면서 현장 단위에서는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민주노총의 총연맹이긴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 구조가 이 기업별 노조라는 것이 갖고 있는 커다란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70~80%가 산별 노조로 전환은 됐습니다. 형식적으로. 전환됐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업별 노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산별 노조로 전환하려면 산별적 공동 요구를 산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공동 교섭을 통해서 공동으로 쟁취해야 되는데 뭐 요거는 형식적으로 공동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이 되고 있고 대략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의 같은 경우 정교조라든가 학교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교육부나 뭐 교육청 산하의 비정규직 조건이 같기 때문에 공동요가 공동 타결 이런 것이 가져가는데 사실은 뭐 민주노총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재벌 대기업 단위로 이렇게 교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 편제는 돼 있지만 실제는 기업별 노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이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세계된 자본, 외국 자본이 대부분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가에 의해서 조정되는 노무관리, 노사 관계 이것이 기업 단위에서 이게 작동하는 거죠. 과거에 뭐 서구나 이런 데 노동자 운동 보면 도리어 조합원들이 더 전투적이고 상층은 타협하려고 한다는 게 보통 이제 과거 역사책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경험인데 한국은 이게 뒤집어진 모양을 갖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있습니다. 건가? 소득이나 지위가 있는 노동자층에서 나타난 양상인가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일부가 좀 그래도 뭐 살만하게 좀 낮은 조건이 되고 이들이 타협적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IMF 외환 이후에 이제 뭐 예전에도 비정규직이 있었지만 뭐 비정규직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았죠. 뭐 일반 직장을 들어가면 다 정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년까지 직장을 다니게 돼 있었는데 IMF 외환 이후는 이제 뭐 비정규직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이제 1,000만 뭐 1,500만 이런 시대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예전에는 임금 인상 투쟁이 중심이었죠. 87년에는 그렇죠. 임금을 왜 풀어올리냐 이거 임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이제 임단투라고 이제
단협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고용 안정성이 그렇죠. 고용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결국은 이 고용 안정성에서 극명하게 노동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인 것이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와 나머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사실상 비정규직 그렇죠. 노동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자본과 권력에 의한 분할 지배 정책이 아주 심각하게 이제 진행이 됐고 또 뭐 그것이 진행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공공부문은 안정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임금이 주어지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 재벌 대기업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예. 그렇죠 착지 뭐 하청업체 착지 수탈 구조라든가 거대한 매출액과 이윤을 발생시키는 그런 대기업에 있어서는 뭐 지불 능력이 확실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연대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화될 수밖에 없었다. 분할 지배 전략에서도 그렇지만 그 조건 자체가 고립적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 말대로 뭐 사실상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생긴 거 아닌가 분할되어 있는 뭐 이런 모습이 드는데 그럼 99년에 이제 노사정위원회 이제 탈퇴했는데 길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뭐 20년이 지났는데 그 시기 전체적으로 민주노총은 그럼 무엇을 해왔다? 뭐 어떤 역할을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정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자본과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노동법을 계속 개혁해 갔죠. 우리가 정치한 부분이 이제 다 점점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적자적인 뭐 정기국회에서 대부분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정국회에 맞춰서 상반기는 임단투, 하반기는 노개투.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87년에서 95년 민요청 건설까지는 노동법 개정 투쟁이었는데 IMF 연익 이후에는 이제 계약 저지 투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도돌이표처럼 가는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는 노동법 계약 저지 투쟁이라고 하는 노개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첫 바퀴가 도는 것을 돌았고 그것을 총연맹이 이제 그걸 주관을 한 것이죠. 주관한 것이지만 실제는 지도 집행력, 그룹규칙 노개투 총파업처럼 총연맹이 전체 민요정치 조합원을 지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집회라든가 뭐 국회 대응이라든가 농성이라든가 총파업을 조직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렇게 상층 간부 중심의 싸움을 해온 셈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20년 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조직은 100만이라는 조직으로 갔는데 이것을 그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이제 무너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20여 년 동안에 이제 민주노총의 뭐 위치 역할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도 한국은 5년마다 권력이 어쨌든 바뀌어왔고 그런데 뭐 돌이켜 보면 노무현 때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이 구속당했다. 그렇죠. 라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중간에 있었던 이명박근혜 시기라는 이제 보수 정권 10년이 있었고 지금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요 앞에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하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혹시 뭐 좀 변화 같은 게 있나요? 민주노총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노동법이 많이 개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임오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혁될 때는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노동환경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 야당 국회를 몰아내고 경호권을 발동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당,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죠. 노동법 개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지만 이 노동법 개혁의 흐름과 역사는 정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을 수구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뭐 표현은 정치롭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재벌 대기업, 한국의 경제 구조 이 상황에서 노동정책 또 노동법에 대한 입장 이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 여야 간에 협치를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서 보면 여야가 야합을 통해 가지고 야합 짬짬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법을 기약시켜 왔기 때문에 되려
노동법 개혁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훨씬 더 문재인 정권 아직 이제 개혁을 시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훨씬 더 많이 개혁된 거죠. 김대중 정권 때 정리해고 파견제가 도입됐고 또 노무현 정권 때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악법이 이제 통과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예로 조약을 비준한다고 하면서 자본의 요구가 모두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준비되고 있죠. 뭐 사실 이번에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이 산별 간부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고 현재 2년으로 단체 협약을 3년으로 바꾸고 파업을 아무 곳에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법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정부에서 더 개혁이 폭넓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되는 뭐 자본 독재가 됐던 뭐 군사 독재 후회가 됐던 수구 보수 정권의 그런 개혁 시도는 민요총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시민 단체라든가 뭐 이런 연대 폭이 넓죠. 그 폭이 넓은데 뭐 민주정부라고 하는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라는 이런 쪽에서는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렇게 진영이 갈라지잖아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다. 뭐 탈핵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초기에 보면 나타났던 환경운동 내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갈라지죠. 정부를 지지해야 되는지 말아 뭐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 민주노총 25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뭐 87년부터 거기 민주노총 출범할 때까지를 전사로 보면 민주노총 25년 뭐 보면 초기에는 어쨌든 이 폭발적인 어떤 힘들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어 투쟁이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방어 투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구조는 이제 갈라져 있어서 일부 좀 안정된 정규직과 나머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대중의 힘을 조합원 대중의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분할 상층과 뭐 조합원이 나눠져 있었다 뭐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은 이제 정권의 변화와 별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알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여 년 동안 밀려온 과제가 여전히 지금 오늘날에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마침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